먼저 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의원회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사회복지위원회는 5월 11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최종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전까지 불과 한 10일 정도, 9일 정도의 8개 권역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21일 날 8개 조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그 강석봉 위원장님 또 지역의 그 이동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사회 사회복지인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은 경남 사회복지인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을 했고, 5월 26일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주관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약 한 60여 명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5월 28일은 경남 사회복지인 500명 이상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유세 현장에서 아주 열광적으로 했고,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딸 사위가 사회복지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 우리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사회복지인들의 환경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좀 붙여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에는 충남 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우리 여기 회장님 김구 회장님 오셨는데, 김문수 후보 선대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한 30명 정도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남 진주의 사회복지위원장이 또 사회복지위원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한 100명 이상이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5월 31일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장이 또 그 김문수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서 사회복지인들의 활동을 좀 또 보여주셨고, 향후에 강원도에서는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4개 권역에 우리 김문수 후보 선대위 강원 위원장이 간담회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과를 통해서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이 대강당에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서의 사회복지 리더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어떤 확실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한 그런 지지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따뜻하고 이웃을 섬길지 않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계신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워야지 우리나라가 올바른 국가로 가고, 또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그러한 복지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서서 앞장서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21대 새로운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잘 알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 바로 복지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이 우리가 모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6월 3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우리가 염원하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남은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구호로서
대신 구호로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문수 하면은 우리는 이긴다로 합시다. 3번만 외칩시다. 세게 우리 김문수 후보님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데 거기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그냥 팍팍 한번 모아봅시다.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아셨죠? 네. 제가 먼저 김문수 하면은 이긴다 3번을 외쳐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김문수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이긴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환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우리 이종민 의원님이 안 그래도 저희 청년본부에도 그 사회복지사분들의 많은 그 제언과 이런 걸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인다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아무튼 뭐 환영하고 저희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여론 조사를 보면 열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처음부터 이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를 했었어요. 무조건 된다. 이분이 된다. 당원이 이긴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이긴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이길 거야. 걱정 마. 다른 사람이 못 이겨.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선거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우리 장선욱 우리 의원님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20대 대선 때도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해서 그 당시에 참석을 했던 후보님 중에서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 당에 계신 분이 우리 사회복지에 사실은 소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 때문에 사실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관심이 좀 사회복지 오히려 관심이 왜 없나? 그런데 따님이 사회복지사라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믿으면 지금 큰 코 다치잖아요. 근데 한쪽은 아들이고 이쪽은 따님인 거예요. 그 좀 다행이다. 따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 좀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쭉 이분이 살아온 과정을 계속 지지하면서 바라본 것은 우리 복지에 진짜 필요한 대통령이 아닌가. 저도 지금 사회복지를 시작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18년이 되면서 제가 우리 복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복지인들 자체가 너무 비겁해요. 그리고 숨깁니다. 그래서 계속 어쩌면 우리는 긍휼의 자세, 받아먹는 데 익숙해 살아온 게 아닌가. 찾아서 사회복지가 어렵다고 계속 말은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해서 후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오시게 했고 큰 거액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렇게 조촐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왜 대통령이 우리 복지에 돼야 되느냐? 저는 우리 복지에 진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에 저는 필요한 게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18년이 돼서 다 아직 못 깨우쳐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에는 진짜 필요한 거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언제 많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적정한 거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정한 거 주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분, 이분이
김문수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이번에 사람이다. 우리 사회복지는 괴물을 싫어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오늘 어쩌면 이렇게 아마 전국에서도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우리 사회복지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제 용기를 내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불꽃 점화처럼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원하는 분이 꼭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시고 또 대한민국을 함께 사회복지를 만들어 나갈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김문수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한국의 정치사에서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를 가져본 자녀가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제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번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복지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0만 명의 복지사가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설연합회를 비롯해서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7개 시도 단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회복지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침투되어 있어서 정말 사회복지가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의 70년의 역사를 살아오고 지금까지 생겨내오는 각 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피나는 눈물과 헌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복지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자녀가 사회복지사인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야를 떠나서 후보의 자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한 사회복지의 미래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의 가능성을 우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이고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미약한 현장에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복지인은 연대를 해야 되고 한 마음이 뭉쳐져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다 같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화이팅을 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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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이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가 한 150만 명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제가 40년 전에 사회복지사를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다른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복지를 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이 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복지를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보편과 선별이 같이 가야 됩니다. 진부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진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수많은 복지 대상자들한테 복지 정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김문수 후보는 우리 지역의 복지 공동체, 복지 사회를 만들어 건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문수 그러면 화이팅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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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다 겪은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의원이 돼서 복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 경기도 의회는 처음에 78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7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75명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계된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라는데 보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상대당은 보니까 비례대표에 의료원에서 27년 근무하신 분, 또 사회복지사 출신, 또 사회복지 장애인 당사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는 3D 상임위입니다. 아무도 오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오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장애인 TF위원장을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조직입니다. 조직. 의원 한 명당 정해져 있는 조직을 잡고 조직을 관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의원들께서 전문성 있게 여기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2년 후에 다른 상임위를 꿈꿉니다.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인들이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내일같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복지하기 힘듭니다.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조례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만든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국민의힘의 몇 명의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지만 홍보는 민주당이 잘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과실은 민주당이 지금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좋은 후보를 내놓고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의원이 돼서 경기도지사 출신 2명의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당선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도지사 출신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비교가 차이가 나냐면은 한쪽은 온갖 비리, 폭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한쪽은 전부 잘한 겁니다. 그런데 비리, 폭로 하는 사람들,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고 저희 같이 일을 잘한 분들은 일을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치하고 파주 LG 디스플레이 유치하고 SK 하이닉스 유치하고 DTX 만들고 이런 걸 다 공적이 우리 지사님이 우리 후보님한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는 지금도 목소리 넘쳐서 그걸 외치다가 왔기 때문에 모양이 좀 이렇습니다. 저도 꾸미면 좀 괜찮은데 오늘은 조금 모양이 좀 빠졌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하고 함께 우리 정윤철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저하고 전반기 내내 복지를 같이 했거든요. 저는 또 복지를 하려고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잠시 하는 거지 평생 하는 건 아닙니다. 할 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같이 가는 거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후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 청렴한 후보, 깨끗한 후보, 검증된 후보, 약자와 동행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분이? 김문수. 김문수 3번이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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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장순우 의원님 여기다 내보냈어. 우리 장순우 위원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고 지내고, 박세영 관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상하게 제가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 쪽에서 이렇게 조금 역사를 보면 하여튼 선거 때마다 요직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쭉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마지막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늘 새벽에 여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6월 3일 날, 그러니까 6월 4일 날 새벽쯤에 여의도를 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도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선거가 이번처럼 힘든 선거가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면 이제 뭐 지지 선언하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 뭐 해줄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선거는 우선은 정말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지지 선언하러 왔지만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볼 거 없고 떨어지든 붙든 우선 내가 마음에 정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지하고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보면 뭐 해줄 건데부터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 편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5년 동안. 그죠? 해보면 정말 어디 전화 한 통 할 데 없고, 저는 뭐 시각 쪽에서 아니면 장애인 연맹 쪽에서 일을 크게 했지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지지한, 제가 지지 선언할 때 시각장애연합회 회장 할 때는 사실 제가 좀 어려움이 컸어요. 제가 원래 보수 쪽만 쭉 왔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됐는데 1월 달부터 저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제 망설이다가 그 선거 전에 하여튼 제가 지금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후보도 아직 아닐 때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뭐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아마 좌담하고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뭐 후보도 안 정해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한 이틀 동안 진짜 제가 스타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뭐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도 짧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 가셔서 뭐 해줄 건데 이런 거 묻는 사람을 좀 전부 잡아오세요. 잡아오시고, 진짜 우리가 저는 쭉 이 장애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너무 관심이 많이 없었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실제 뭐 저도 선거를 장애계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선거 할 때 그 많은 얘기가 다 적어 놓는다 하고 하더라도 선거 당선된 다음에 임기 동안에 다 쉽지 않죠, 그게. 그러면 그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당선되고 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손발 맞춰서 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요번에 이 어려운 과정에 정말 처음에는 후보님 오시는 아까 며칠부터 시작하셨댔지? 10 며칠이요? 장 의원님? 12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일 모레인데 얼마나 짧습니까, 기간이. 그렇지만 저는 정말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또 시각 장애인 쪽에서는 저보고는 반대쪽 당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애초에 오랫동안 이렇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있는 힘 다 해서 꼭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이 큰 역할들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또 저도 또 뭐 지금은 이제 연합회는 아니지만 아직은 자기계통에 있는데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여론조사를 정말 못 믿겠어요. 제가 이 앞에 안 보이니까 늘 정말 택시를 수도 없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지지 선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이렇게 쓱 얘기를 꺼내보면 난 반대쪽 당에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는 택시기사 1년에 한 달에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안 돼요. 근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는 틀림없이 이틀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고 우리의 기쁨을 6월 4일 날 새벽에 다시 우리가 여의도에서 모일 수 있도록 꼭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힘을 내서 꼭 당선시켜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고향입니다. 제가 경북 영천, 우리 집안이 영천이고요. 우리 후보님하고는 지사 시절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지켜봐왔고 말씀도 나눠봤을 때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공정심이 늘 가슴 속에 계신 걸 제가 옆에서 한 10여 년 전에 지켜봤던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사실 사회복지인데 오늘 많은 선배님들이 사회복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복지를 저도 지금 한 16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진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쪽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복지와 우리 우파들이 하고 있는 복지와 다르다는 걸 꼭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미력하지만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칠 안 남은 우리 이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은 경제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IMF 겪을 때는 외국에서 유학 갔을 때인데 100만 원 월급 집에서 보내주면은 50만 원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 간에 이 사회복지인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짧게나마 갑자기 준비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송구스럽고요. 참고로 저희 충남 사회복지사는 약 한 10,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고요.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그 시설에서 활동하면서 7,0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거기가 제주도가 변방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많이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지를 선언하러 왔고요. 앞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말씀들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구호만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하면 이긴다로 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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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문수 후보님 하면 파파미 다 아시죠? 파도 미담만 나오는 약자와 동행하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아주 겸손한 분인데 꼭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가 그 단톡에 여러 곳에서 김문수의 삼행시를 한번 써서 올리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쓴 것을 읽고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김문수 후보님 덕분에 문제투성 이재명 후보 수세에 몰리니 승리가 확실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그러면 이겼다로 합시다 우리. 김문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혹시 멀리서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9년 전 사진인데요. 예, 제가 김문수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리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 사연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남양주의 끝자락에 있는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원장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요양원이
남양주의 제일 끝자락 산골에 있습니다. 여기 와보신 데를 알겠지만 버스가 40분 만에 한 대 있고요. 한 번 지나가게 되면 1시간 이상 해야 직원이 출퇴근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제가 거기 요양원을 맡으면서 소원이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근데 남양주시 도지사 쫓아가도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바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그때 벌써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진짜 투자하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문수를 위해서 꼭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갈망을 하면 꼭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40년 경험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진정한 사회복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면서 그거는 새롭게 대한민국, 우리가 김문수 된다 이러잖아요. 꼭 된다로 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꼭 된다 하면 된다 꼭 된다로 부르겠습니다. 김문수 꼭 된다 꼭 된다. 김문수 후보의 복지는 일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희망의 복지 국가라는 슬로건으로 복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성남입니다. 제가 그 NGO, 사회복지 정책 NGO를 15년 했는데요. 정말 이 15년 동안 이 많은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우리 후보님은 꼭 지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오신 삶이 약속을 지켰고 깨끗하고 일을 추진해온 성과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대선 기간에 많은 타 후보가 공약을 냈지만 그거는 워낙 뻥을 잘 치시고 거짓말을 잘해서 그 복지를 실현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에 사는데요. 제가 우리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문화복지 인수위원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8년, 원수미 4년에 끝 이제 우리 신상진 현재 시장님의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에 성남시의 그 복지 잘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말끝마다 이제 성남시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시설은 많이 만들었는데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회복지 우리 대상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수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정말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문수 후보만이 온 가족이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만이 우리 사회복지 공약,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실현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정말 우리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최고의 우리 모든 면에서 최고의 후보님을 내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을 못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수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사회적 약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소외된 이유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선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로서 1970년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한 검증된 리더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노인 및 여성 일자리 31만 3천 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따뜻한 리더십은 늘 약자와 함께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인들의 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의 사회복지 정책 및 비전을 살펴보면 첫째,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기초연금을 매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시설을 확충하여 2024년 기준 10.9%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층 중 노인계층의 삶의 질을 계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셋째,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하고 아기 1명 출산 시 1억 원 지원금을 초중고 입학 시기에 나눠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입니다. 또한 전국 공공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김문수 후보는 지역복지 격차 해소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으로 확대하여 임기 내에 GTX A, B, C 노선, D, E, F 노선을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GTX A 노선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방 거주, 사회적 약자의 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문수 후보의 복지정책 공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전국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 일동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진실의 승리, 거짓의 심판 메시지는 포퓰리즘과 분열을 넘어 공정함과 단결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다짐입니다. 전국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들은 김문수 후보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지방 거주민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희망을 실천하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인들은 존중받으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나라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십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손을 맞잡고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미래를 열어갑시다. 우리의 단결된 의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일 전국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 일동. 박수. 구호하겠습니다. 구호는 김문수 화이팅, 사회복지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구호하겠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연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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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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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